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증시와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확률의 달인 명윤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코스닥을 대부분 좀 하고 계실 텐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낌새가 보이는데, 코스피로 넘어갈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잘 가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코스피 쪽으로 좀 매기세가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항상 이제 박스피라는 포인트가 2020포인트죠. 2020포인트를 수급을 받쳐주면서 돌파하느냐, 그 부분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560에서 570 사이에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코스닥 쪽의 종목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가든 좀 불안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럼 본격적으로 화요일 증시하락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참여 방법은 전화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요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네, 그럼 증시와락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에 예측을 들어보는 전망과 테마 시간인데, 먼저 제가 이슈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경제 2팀이죠. 박근혜 정부의 경제 2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배당주에 대한 얘기라든가 내수주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일정 잠시만 한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패드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죠. 그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유럽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또 내일 중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인민은행의 정책 방향 제시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융과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역시 경제 2팀의 수장이 예정자인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부양 정책을 실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건설주라든가 은행, 증권, 그다음에 유통주 같은 내수주에 힘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배당에 대한 얘기, 모든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내수주를 육성을 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갖고 이에 대한 내용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는 이전에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시중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연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당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배당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기업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업에 있는 그 돈까지 정부 쪽에서 과연 세금을 매긴다라고 해서 그 돈이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이슈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추경 예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 부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기냐에 따라서 최경환 노믹스를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내수주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을 보게 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갖고, 첫 번째 이슈는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0원 가까이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같이 10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라든가 전기, 전자, 에너지 업종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포르투갈에 대한 악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유럽 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원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환율에 대한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103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해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1030원의 경우는요, 올해 계속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환율에 대한 약세가 이어질 것인지,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주라든가 전기전자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자, 수출주를 보실 때는 103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환율을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이슈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 바로 이어서 명현지 전문가의 테마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철저히 종목 장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무리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수익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아용품 관련주가 움직였고, 또 저번에는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였고, 어떤 무리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무리군이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3분기 D램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세계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없을 정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그래서 그런지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주의하시게 될 것이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는 구분이 명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는 종목이 있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저평가 메리트다라고 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튀어 올라와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즉 종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에 한해서 하셔야지 지금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는 것은 3분기 시적 기대감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대덕전자, 솔리드, KH바텍, ISC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실적에 대한 변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근데 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개인들이 보기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 외국인 기관의 강력한 수급입니다. 강력한 수급 후에 어떤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접근하시기 좀 더 좋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두 전문가가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 전망을 이어가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종목 속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 0279번. 문자는 샵 3772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 전문가님,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해주실까요? 1133님께서 에이블 CNC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60% 부탁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계속 되고 있었던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수혜주 중국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비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관련주 역시 화장품주 역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를 제외하고는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을 놀러와도 옷보다는 화장품을 손에 많이 들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있는 모습인데 에이블 CNC의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한 관계로 나머지 화장품주와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게 되면서 시장은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일단은 고점을 형성을 한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기 급등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주봉상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저항이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 저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저항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한 번 더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다시 한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24,6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 조정을 받게 되는 모습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종 이탈가는 24,6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수익 중이시고 비중이 60%나 될 만큼 주식 비중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10분봉으로 짧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밀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량 없이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럴 경우는 사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일탈가는 24,6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3만원에서 31,000원 사이에서는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만약에 그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 60% 많습니다.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36,000원대까지 목표가 재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서 수익 만들고요. 지금 코스닥이 올라갈지 코스피가 올라갈지 아직은 모르는 단계입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서 수익 좀 챙겨 놓으시면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목표가 2개 제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전략까지 모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효성 ITX를 볼까 합니다. 효성 ITX는 매수가 18,300원, 비중 1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효성 ITX 하면 항상 주식에 어떤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사물인터넷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 답을 못 하시는데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물인터넷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관여되지 않고 사물과 사물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즉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물이나 불이 갑자기 막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저절로 스프링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물이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보험금을 책정하는데 자동차의 어떤 습관에 따라서 운전자의 습관을 자동차에 입력이 되고 그게 이제 보험회사에 넘어가는 이런 식의 관점을 이제 사물과 사물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효성 ITX는 일단은 대장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장주를 들고 가셔야 수익이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물 인터넷은 효성, 즉 대기업이 껴있는 어떤 ITX, 즉 사물 인터넷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우량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18,300원의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19,000원부터는 지금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밀집 형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아니면 사물인터넷에 대한 뚜렷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 혹은 가시적인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61선과 21선을 돌파하고 지금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단기적인 접근으로 급등을 바라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정을 받을 때도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효성 ITX 같은 경우 조정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간에는 약간의 어떤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는 처음부터 거래량을 강하게 주면서 어떤 급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적인 기간을 주고서 서서히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뚜렷한 매기세로 봤을 때는 조금은 서서히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8,300원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300원에서 19,000원 사이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수익에서 단기적인 접근하셨다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중기적인 접근하셨다면 추세를 보시면서 일단은 거의 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물인터넷의 바람이 어차피 순환매 시장이죠. 크게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 22,350원을 말하는데 한 22,000원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우리산업 13,650원에 20%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라고 7877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이슈 많죠. 중국차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그린카 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중국 정부의 정책이겠죠. 신환경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10%를 내는데 이거를 좀 면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관용차로서 차를 사게 되는데 그걸 전기차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2016년까지 전기차를 계속 관용차로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의 또 다른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갖고 시장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전기차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소형 테마 전기차보다는 중대형 전기차를 좀 확인해 봐라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차트와 함께 실적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아집니다. 근데 주가 위치가 좀 많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라 비스테온 공조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역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되고 분명히 그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져요. 다만 위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급하게 계속 들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제 저평가 구조로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슈는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선으로 형성되었던 15,000원이죠. 15,000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역시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 상장된 이후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린다라는 관점도 분명 존재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리스크는 하고 가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고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때가 15,100원이었어요. 거기가 어제의 상한가, 오늘 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지선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올라가다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아랫꼬리에서 움직일 경우는 15,100원 이탈가 분명히 좀 잡고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을 형성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탈가 하나 확실하게 잡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추세가 계속 상승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갖고 한 17,000원 정도까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탈가는 분명히 15,100원 확실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우리산업 15,100원 이탈가만 잡고 매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파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은 13,000원의 비중이 좀 많네요.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가가 올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파트론하게 되면은 휴대폰 코스닥 부품업체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갤럭시에 대한 어떤 시적적인 부분의 우려감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좀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5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일 것 같아요. 삼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지금 하락을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내 매수 단가까지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 갤럭시에 대한 부분들, 즉 삼성을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강한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삼성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찍을 때 일단은 양봉으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시세를 줄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거래량이. 그다음에 시세를 주지 않을 때는 이제 파란색 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시게 되면 긴 봉이 최근에는 빨간 봉이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시세를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항상 추세선은 60일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거래량이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0일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200만 주 이상 동반을 하거나 아니면 갭상승을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조금은 부딪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흐지부지한 모습, 제가 IT 부품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시간적인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뭐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좀 시간적인, 항상 주식은 또 기회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리시는 부분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13,000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15,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오이즈 게임즈 18,000원에 30%요. 수익 중이시네요. 예, 조금. 네, 이슈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점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나 하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점으로 좀 가져가고 싶으세요? 단기 혹은 중장기? 두 가지 다 말씀해 주면 좋죠. 두 가지 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수익이 나 계시는데 네. 제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스마트폰 게임 6종이 신규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PC 게임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2개 정도를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에 대한 상승이 게임주,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네오이지 게임즈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조정을 받게 되면서 게임주가 일단은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오이지 게임즈 역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오이지 게임즈의 경우는 조금 매수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 실적 먼저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에 영업이익이 958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40억으로 거의 30% 가까이 6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순이익 역시 469억에서 160억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다만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출시가 됐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주가를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고 박스권으로 최근에 형성이 되어 있었죠.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고점 부근이었던 26,4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또 상반기 같은 경우 역시 아직까지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반기의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어갖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 먼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내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으니까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네오이지 게임즈가 19,700원 오늘 고가죠. 19,7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저항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25,000원입니다. 25,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박스권 안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는 조금 늦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추세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면서 버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으로 보든 지금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가를 강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저점이었던 18,700원을 내일 이탈하게 되면 반 챙기세요. 어차피 코스닥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19,7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5,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예. 네, 기술적 분석, 뭐 펀더멘털 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25,000원까지 가면 기간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일단은 하반기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을 출시할 때 가장 이상적인 출시가 언제냐면 추석 전이에요. 추석 전에 출시가 될 거고 추석에서 어느 정도 뭐 많이 게임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추석 중에 게임 다운로드 1순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아니다라고 다운로드가 많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까지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건 6종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즉 6개월 정도는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이요? 네. 최장 뭐 바라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의 뭐 의견대로 제 생각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중장기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수익 감사합니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은 LC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CT 같은 경우 14,000원 10% 비중을 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렇죠. 요즘은 여자만 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미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은 화장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수혜,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실 수 있는 중국발 모멘텀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LCT 같은 경우 일단은 화장품 원료 관련주인데요. 저는 솔직히 원료 관련주가 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번에 고가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을 구분을 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다가 그 판매를 화장품은 고가 화장품일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라는 부분은 화장품이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은 국내에서 어떤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외, 중국이 되든 유럽이 되든지 간에 어떤 그 원료로서의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은 좀 작아지겠죠. 물론 원가 인하 압력이 있겠지만 그건 또 품질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부품주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신고가를 행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LCT 같은 경우는 한방 화장품 또 한방 원료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지금 저점 대비 2배가 올라왔습니다. 2배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2번 정도, 2배 정도 뛰었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 항상 주식에는 대응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잡으시고요. 일단 상승 방향을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21선과 62선 지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1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그럼 또 다른 수혜가 있죠. 화장품을 많이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수혜가 직접적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생활이 정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는지까지 맞아본다라고 하면 나의 생각이 객관성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상승 쪽으로 어떤 추이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 LCT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아직까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열어두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만 원이라는 어떤 변곡점인 시세가 있기 때문에 한 19,000원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대응은 일단 21선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흐름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 좀 변해야 될까요? 흐름이 바뀌면 일단은 과감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갑자기 소설을 쓰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내가 잡았던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략이 처음에 초심을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시험을 볼 때도 처음에 찍었던 것이 가장 잘 맞잖아요. 손대상 전문가님께서는 뭐 어떤 대응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도 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탈가는 무조건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1차적으로 눌린다라고 해서 급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로서 저는 좀 대응을 하시는 걸 권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상대로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물론 그게 다르다면 분명히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종목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잘 그 종목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또 하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13님께서 삼성정밀화학 매수가 39,000원에 2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화학주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졌죠. 특히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 외의 종목은 사실은 크게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 6월 중순이었죠. 어디 유증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7월 또 중순 같은 초였죠. 7월 초 같은 경우는 한신평에서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등 사실은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시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아직까지 화학주에 대해서는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그룹주 중에서 사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특히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다지 뭐 좋은 모습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저점 부근에 왔고 이제부터 좀 반등이 나오냐 여기에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이어지게 되냐면 박스권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목표가는 45,000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5만 원, 한 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목표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업종이 완벽하게 살아나야지만 66,000원, 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어디까지 좀 버텨야 되느냐. 만약에 45,000원을 올라오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냐면 39,000원입니다. 39,000원. 39,000원은요, 굉장히 그 저항이 강하게 잡혀 있어요.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39,000원 이탈가 4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갖고 꼭 잘 조심스럽게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삼성정밀화학까지 종목 상담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또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을 좀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이슈가 많으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 종목 상담을 또 못 받으신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증시 하락은 이어집니다. 내일 또 AS 받으시면 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그동안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그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럼 저부터 지난주 에이스 종목 진행하고 그다음 관심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백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백신을 말씀드리면서 좀 센세이션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더 이상 광우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전문가 중에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죠. 17.19%를 상승을 보였는데 실생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모멘텀은 많습니다. 일단 백신 관련해가지고 과거에는 일단 사후의 어떤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사전 광우병 백신을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광우병 걸릴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걸리지 않아도 백신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확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세가 이제 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IS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IT 부품업종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IT 부품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1등, 그죠?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럴 정도로 1등에 대한 그 부분이 만연해 있는데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도 1등이 가장 잘 갑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메모리 모바일 IC 테스트 소켓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IC 파이널 테스트 소켓 분야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또 이런 종목이 탄탄하게까지 합니다. 영업이익 35%, 부채 비율 25% 아래, 유보율 2200%인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켓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확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IT 부품 업종을 늘 설명을 드리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부품에 대한 특성보다는 이 기업이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IT 부품업체 중에서도 후공정이라는 거죠.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항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에 이제 효성 ITX를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물 인터넷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IT의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든지 간에 결국은 정비 과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검사 과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또 이게 뭐냐면 소모성 소켓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소켓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경은 한 번 사면은 자주 바꾸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껴있으면 되는데, 또 지금 같은 경우 안경은 또 굉장히 싸죠.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있는데, 물론 고급 안경은 뭐 10만원, 100만원, 그렇게 가는 안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ISC에서 지금 운영하는 어떤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라는 건 뭐냐면, 물론 오랫동안 두고 낄 수도 있겠지만 일회용 렌즈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진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죠? 렌즈 부분이 아직까지 마진이 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을 선택하실 때는요, 물론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매출액의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꾸준히 매출액의 유지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갔고 잘 갔는데 그 이후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 주식은 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없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행 지표일 뿐이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드리는 시초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 목표가는 29,500원을 드리는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IT 부품 측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지금 트렌드적으로는 잡아가셔야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너무나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단 베어링 자산운용 쪽에서 외국계 기업 쪽에 최근에 매수를 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고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개인 생각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의 고점이 시간이 지나면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접근을 하시고 내일 시초까지 조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또 어떤 단단하고도 안전한 종목의 어떤 매수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손대상 전문가님 네.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AS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오늘 큰 폭으로 좀 떨어졌네요. 자, 일단은 SKC 솔믹스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솔믹스를 언급을 해드리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매수 타이밍을 26,000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직까지 10% 수익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3,700원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문제는 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흐름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일 2,90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휴비츠의 경우는 사실은 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박스권으로 이어지던 이 박스권을 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부근이었던 14,200원에서는 추가 매수도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15,500원대까지의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는 건요. 상승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상승 직사각형 패턴은 이전의 추세를 따라하는 추세 지속형 패턴인데 그렇게 되면 이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진 전문가님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데 일단은 대덕전자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2014년 2분기 스마트폰의 시장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분명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덕전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업체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자,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 업체지만, 거기에서 반도체 업종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에 좋지 않게 나온 것도 스마트폰이 문제가 좀 생긴 거지, 반도체 업종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출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형 PCB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25%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래선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업체를 통해서 미국, 그 다음에 중화권, 일본 등 글로벌 글로벌 휴대폰 업체에게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 혹은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림이 다릅니다. 그림이 다른데 일단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형 PCB 그 다음에 초다층 PCB 이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나머지와 다르게 이쪽으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잠깐 실적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부터 흑자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어제부터 일단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013년 영업이익이 10억에서 이번에 180억 원으로서 18배나 반등에 성공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패턴이 이어지고 있냐면 이중 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자,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상승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게 이중 바닥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높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인데 8,4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선,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9,7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8,000원 부근이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가 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명현희 전문가님이랑 쟤랑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반면에 저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어서 이제 바닥에서 돌아가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두 전문가의 그 전략은 항상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걸로 수익은 분명히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두 전문가의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높다, 너무 낮다, 혹은 뭐 이제 턴한다, 그런 생각은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관심 종목, 그다음에 종목 기존의 추천 종목 AS까지 다 해드렸는데,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 이데일리TV 증시화락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까지 올라오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증시화락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7월 26일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동부증권 본사 지하 1층에서 하니까 그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예, 매주 목요일 주시장은 나의 현금 인출기라는 내용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고점인지 이 부분이 저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요. 예,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많은 부분을 또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15일 화요일 증시화락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만 대면 상한가 클럽의 손대상이었고요.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행복주식 전도사 확률 달인 명인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